사원을 제청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큰 소리로 사원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가자. 네. 오늘 모실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많이 설레요. 왜냐하면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기초 사업 설명을 준비할 때 항상 이분의 영상을 제가 무한 반복해서 들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모실 강사분은요, 영 리더스 클럽에 계신 분이고요. 우리 모두가 알고 계시는 우리 신정임 총장님의 따님이십니다. 네, 이런 어록으로 유명하죠. 너 공부하지 말고 엄마랑 애터미 하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정말 어록으로 남을 만한 이런 멘트인데요. 우리 어머님의 미모와 열정을 뛰어넘는 애터미의 젊은 리더 홍소연 국장님을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우리 홍소연 국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샤론드 마스터 홍소연입니다. 네, 아까 저 이렇게 들어왔는데 크리스마스 노래 틀어주시더라고요. 네, 여기 사장님들도 줌 배경화면 크리스마스로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지금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있어서 되게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배경을 해놓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저 이렇게 줌 주소 보내주신 거 보니까 저녁에 하는 또 부업자 세미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추운데 열심히 활동하시고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다 성공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저는 강의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한 45분 정도면 거의 끝나는데 네, 표정들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 전 교차에 가서도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저는 강의 되게 빨리 끝난다. 근데 제가 그날 1시간 1분을 강의한 거 있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웃는 얼굴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전에도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젊은 나이에 지금 뭐 몇 살 같나요? 20대 같나요? 강전원 공장이 맨날 저보고 늙어 보인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근데 이제 아직 20대 사업자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된 건 사회자님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저희는 가족들이 이미 이 애터미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사돈의 팔촌까지 하면 한 7, 80분 정도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들 애터미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족한테 가서 저 애터미 시작했어요 라고 하면 가족들이 그런 거 왜 시작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애터미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어머 미쳤나 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족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이제 저랑 가까운 가족분들만 이렇게 띄웠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사진에 되게 사이좋은 것처럼 손잡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저희 엄마 아빠시고요. 실제로도 사이는 좋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위에 계시는 여자분이 저희 큰엄마, 그리고 밑에 계시는 남자분이 이제 저희 사촌 오빠시고 요 분들이 다 지금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셔서 억대 연봉자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애터미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이렇게 성공해 계시고 저희 가족들이 다 애터미를 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저희 가족도 저희 엄마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셨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애터미 하는 걸 저희 아빠랑 저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이 집에 있더라도 저희 아빠랑 저는 2080 치약 사다 쓰고 다른 화장품 사다 쓰고 그렇게 엄마를 좀 반대하고 애터미를 좀 싫어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이 변하게 된 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엄마가 어쨌든 애터미가 다단계잖아요. 다단계를 하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엄마랑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엄마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던 이모들이 정림아 나 그 폼클렌징 좋더라. 그거 나 좀 갖다 줘봐. 나 그때 칫솔 쓴 거 괜찮더라. 치약도 갖다 줘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시는 이모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래도 엄마가 나쁜 제품을 누군가한테 팔면서 피해 주는 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제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제품을 써보고였어요. 제가 원래 피부에 트러블이 그렇게 많이 나는 피부는 아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피부가 확 뒤집어지면서 이게 1년이 지나도 피부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병원을 가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야 이거 진짜 한 번만 써봐라. 엄마 믿고 애터미 이브닝 케어로 네 얼굴 깨끗하게만 닦아도 너 깨끗하게만 닦아도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써봐라 라고 해서 제가 이 이브닝 케어 세트를 써보게 됐어요. 제품을 안 쓰다가. 너무 놀랍게도 이 이브닝 케어 세트를 제가 매일매일 2주 동안 팩도 안 빠지고 계속했어요. 그랬는데 2주 만에 제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진짜로 뻥이 아니고 트러블이 없어지고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애터미 제품이 나쁘지 않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제가 애터미 제품을 하나 둘씩 써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브닝 케어 세트를 썼을 때 애터미 사업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고3 수험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쓰고 제 피부가 좋아지다 보니까 저희 집에 제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을 눕혀놓고 이 제품으로 마사지를 했어요. 야 누워! 이거 겁나 좋다. 야 누워라 누워라 하면서 이 제품으로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비비크림 팔아오고 로션 팔아오고 친구 엄마 회원가입 시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선 저는 사업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좋으니까 돈 벌려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애터미 제품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애용한 만큼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애용한 만큼. 그래서 정말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면 그 감동이 전달이 되게 돼 있고 그러면 제품은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제가 이 코로나 때 또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마사지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이제 태국 마사지를 이렇게 받으러 가는데 그 태국 마사지 하는 그 태국 언니가 한국말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저를 마사지 하면서 자꾸 슬림, 슬림 막 이렇게 막 슬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고맙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애터미 제품을 먹고 사실은 지금 13kg 정도 감량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제 애터미 살 빠지기 전, 살 빠진 후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 강전원 국장님도 슬림바디 하셔가지고 엄청난 감량을 하신 분이셨죠? 근데 저도 네 이렇게 13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그 태국 언니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언니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언니였는데 이 사진을 보고 저한테 슬림바디 쉐이크하고 보이차를 주문하고 그 제품을 먹어보고 다른 제품들도 주문하고 그 마사지샵에 있는 언니들을 소개를 막 시켜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말을 잘해서 전달한 게 아니잖아요. 그 태국 언니는. 진짜로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면 제품은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애터미 제품 잘 애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제품을 파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품이 전달되면서 많은 분들의 생각이 또 변화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이 전달되는 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애터미 제품 잘 못 팔겠어요. 말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선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시면서 나의 모습을 좀 바꿔보신다면 사업이 더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드릴 얘기는 드린 거고요.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을 하지도 않는데 가서 회원가입해오지, 제품 팔아오지 이러니까 저희 엄마가 야심찬 계획을 세우셨어요.
소연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애터미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수능 끝나고 나면 친구들하고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수능 끝나고 나서 저를 석세스 아카데미로 여행을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석세스 아카데미를 수능 끝나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지금은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님들 되게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어떤 석세스 아카데미였냐? 첫 번째 크라운 마스터님이 나오는 석세스 아카데미였어요. 박정수 임페리얼님의 이제 승급식이 있던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저 3억을 보고 뚜껑이 열려서 애터미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저 3억만 보고 우와 3억이다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놀랍게 3억 사진은 있는데 박정수 임페리얼님 사진 하나도 없어요. 저 3억 사진만 있어요. 그리고 저걸 보고 저는 뚜껑이 날아간 게 아니라 그냥 친구랑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치킨 맛있어. 나의 숙제는 끝났어. 이러고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 엄마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저는 석세스를 듣고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 다 대학교 가니까 나도 대학교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대학교가 제가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딱 3개월, 한 학기 다니고 나니까 막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많은 등록금을 내고 4년 동안 다녀서 졸업을 한 다음에 이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 휴학을 하고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경찰 공무원 준비했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경찰 공무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노량진으로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2시간 동안 집에 와서 동네로 와서 집에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독서실에 가서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 마무리하고 다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1년을 했다면 경찰 공무원이 됐겠지만 안타깝게 저의 단점은 뭐냐? 저는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딱 한 달 했더니 못하겠어요.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때 이제 저희 엄마가 저한테 다시 한번 애터미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경찰 공무원 준비할 때까지요. 불과 2, 3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2, 3년 사이에 저희 엄마가 애터미에서 억대 연봉자가 되어 계셨던 거예요. 대박. 한 달에 통장에 1,000만 원 이상이 찍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경찰 공무원, 그 엄마 통장을 보고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애터미를 한다라고 그때 바로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더 이제 세미나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꾸준히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애터미에서 시스템 소득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을 오토 판매사라고 한다. 근데 애터미 하는 분들의 평균을 내봤더니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애터미에서 연금 같은 소득을 200만 원을 벌어 가더라. 2년 6개월이 지나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제가 하던 경찰 공무원하고 비교를 해보게 됐어요. 제가 준비했던 경찰 공무원은 우선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근데 그것부터 우선 저랑 안 맞아요. 저는 공부가 싫어요. 그래서 우선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요. 시험 합격하고 끝이 아니라 합격하고 나서 30년간 근무를 해야지만 연금 200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보면 애터미에서 2년 6개월을 하면 200만 원이 돼? 와, 그럼 내가 2년 6개월 동안 애터미 열심히 하고 내 젊은 날들을 일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사실 애터미 하시기 전에 횟집을 하셨었는데 그 횟집이 되게 잘 됐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횟집을 하면서 노후 대비를 하시려고 저희 동네에 조그만한 건물을 하나 사놓으셨어요. 근데 그 건물이 그 월세로 나오는 돈이 200만 원 정도인데 200만 원 정도 월세 받으려면 15억짜리 건물을 저희 동네에는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년 6개월 만에 내가 15억짜리 건물을 세우는 일이야? 아, 나 젊은 나이에 건물주가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애터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연금 200만 원 만드는데 2년 6개월이라고 했는데요. 이 2년 6개월은 애터미 사업 하는 모든 분들의 평균이 2년 6개월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부업하는 분, 할머니, 할아버지, 저처럼 젊은 사람까지 했을 때 2년 6개월이면 사실 진짜 우리 주부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2년 6개월보다도 더 빠르게 200만 원이라는 연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애터미다라는 거를 우선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비교하고 이제 애터미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애터미 시작하면 우리가 교육만 듣는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을 듣고 또 누군가에게 이 애터미 정보를 주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교육을 듣고 애터미 정보를 주려고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들은 만나면 아 이런 제품은 내가 안 사서 쓴다 라고 하고 친구 엄마들을 만나러 갔더니 친구 엄마들은 너가 벌써 어린 게 다단계를 시작했네. 내 딸 관리 잘해야겠네. 이런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애터미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번에도 박한길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미친 사람의 4대 조건을 박한길 회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미치면 된다. 근데 미친 사람의 4대 조건이 있다. 4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아무 집에나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아무 집에나 들어간다. 두 번째,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아무나 보고 웃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아무 말이나 한다. 나오는 대로. 애터미 최고예요. 애터미 진짜 좋아요. 착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거절받아도 상처받지 않는다. 이 미친 사람의 4대 조건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 맞아. 내가 내 친구랑 친구 엄마한테는 안 먹히지만 사실 미치면 말할 사람 너무 많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보이는 사람들한테마다 애터미 얘기를 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나오고 아울렛 갔다가 보안 요원한테 쫓겨나오고 그다음에 진짜 웃겼던 거는 제가 차에서 재채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재채기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아저씨가 창문을 내리고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도 전단지를 주고 그냥 보이는 사람들한테마다 이렇게 애터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이는 사람들한테마다 애터미 얘기해서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있습니다. 조세리 국장님 아시죠? 조세리 국장님. 조세리 국장님도 저랑 같은 시기에 애터미 사업을 저희 같은 센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인맥이 없다 보니까 보이는 사람한테마다 애터미 얘기를 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아줌마가 애니팡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조세리 국장님 봤더니 아 그거 움직이면 터질 것 같은데 고고 해서 말을 걸게 됐는데 그 아줌마가 파트너로 나왔어요. 그 아줌마가. 놀랍죠? 그러니까 사장님들 진짜 이게 말하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내가 진짜 내 버스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사람이 내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는 애터미를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해 나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아, 나 벌써 마음만으로는 오토 판매사 넘어갔어야 되는데 매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러 어디를 갔냐? 마케팅 플랜에 나오는데 점집에 갑니다. 점집에. 스폰서랑 상담해야 되는데 점 보러 갔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미치겠어요. 진짜 제 파트너 어딨죠? 하면서 제 소비자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누구랑 제가 잘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뭐라 그랬냐면 너 개띠잖아. 토끼띠 찾아 토끼띠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줌마랑 애터미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또 진짜 웃긴 거. 이 점집에 계시는 분이 네트워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그리고 해모임을 드셔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기 시작을 했죠. 상담을 받으러 가서 이제 제가 상담해드릴게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해모임 전달하고요. 세미나에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미나 들어보고 자기 출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동안에 얘기를 안 하다가 점집에 가서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 말이 안 먹혔을 거예요. 말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점집에 찾아가기 전에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전단지를 받든 안 받든 무시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그 시간, 그게 경험치로 쌓여서 점집에서 저는 결과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나 오늘 얘기했는데 거절받았어. 나 오늘 열심히 일했는데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 나 오늘 세미나 듣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초대 한 명도 못했어.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했던 그 일들이 경험치가 쌓여서 분명히 언젠가는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을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언제냐면 막 겨울에 엄청 열심히 다니고 여름에는 막 햇빛 알러지가 다 막 나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엄청나게 애터미를 열심히 했는데 나 오늘 포인트가 없다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코끼리 인형을 앉혀놓고 코끼리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오늘 일을 이렇게 못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물론 일일 목표를 잡고 일을 해야 됩니다. 목표 잡고 내가 목표 이루려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때는요. 막 자아 비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오늘 열심히 했고 내가 한 게 쌓여서 언젠간 결과가 될 거다라고 나를 스스로 좀 위로하고 응원을 해주신다면 애터미 사업을 훨씬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절받더라도 오늘의 결과가 없더라도 나는 오늘 열심히 했다면 나 스스로를 응원하고 오늘도 나는 경험치를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점집에 있는 분을 초대를 하고 나서 제가 막 되게 많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알리러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애터미를 그때 이제 저한테 날아온 소식이 제 친구 엄마가 허벌라이프를 하다가 망해서 전집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점집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 엄마를 주구장창 찾아갔어요. 맨날 밤마다 가가지고 전을 맨날 막 먹으면서 뭐 어머니 애터미 제품 너무 좋아요. 애터미 한번 알아보세요. 이러면서 맨날 전을 먹으러 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 엄마가요. 애터미를 내가 진짜 알아봐야겠다. 이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 내 딸 친구가 이렇게 밤마다 와서 나의 전을 팔아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 번은 들어줘야지. 한 번은 내가 그냥 예의상 들어줘야지라고 하면서 세미나를 가셨는데 이 친구 엄마가 세미나를 듣더니 어떻게 해요? 한 달 만에 전집을 때려치고 애터미 사업을 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 좌측은 이 친구 엄마가 나오면서 친구 엄마의 친구가 나오고 그 친구의 친구가 나오고 연결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까지도 지금은 연결이 돼서 인도네시아의 또 판매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측 같은 경우는 아까 아무한테나 막 얘기하라고 했는데 제 우측은 진짜 웃겨요. 전단지 들고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옷가게 사장님이 아니라 옷가게에 있던 손님이 내 아들도 너랑 나이가 똑같아. 내가 하나 팔아줄게 라고 하면서 아이크림 하나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품 써보더니 야 제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네? 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부업방을 하고 있었어요. 부업방. 근데 그 부업방에 있는 아줌마들 주문을 다 받아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당 받아가면서 쏠쏠하게 재미를 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이 우측은 내가 이분을 꺼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맨날 사장님 저랑 애텀이에요. 사장님 저랑 애텀이에요. 라고 다녔는데 3년을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 안 해. 나한테 하자고 하지 마. 근데 3년이 지났을 때 이분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부업방 하던 게 이제는 인건비가 동남아 같은 데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꾸준히 가서 또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뭐 나 집에서 노는데 테레비 보느니 세미나 가자라고 해서 세미나를 들어보시더니 나 내일부터 출근 하면서 나오셔가지고 제 우측의 첫 번째 파트너분이 되셨고 여기도 연결돼서 내려가다 보니까 또 중국까지 또 연결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 친구 엄마, 제가 말을 잘해서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주구장창 찾아가니까 예의상 모신 거예요. 옷가게 손님,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분 끌어낸 거 아니에요. 꾸준히 관리하다 보니까 이분의 그냥 때가 맞아져서 이분이 초청이 됐고 세미나를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냥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노력으로 무조건 내 파트너가 나올 수 있다. 제가 지금 했던 게 능력이 있어서 파트너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그분들을 찾아가는 노력, 내 몸을 내가 움직이는 노력, 그걸 했기 때문에 저는 파트너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뭔가 내가 말을 잘해야 돼. 막 사업 설명 잘해야 돼. 이런 생각 우선 접어두시고요. 우선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만나서 내가 얘기하다 보면요. 사업 설명 못하는 사람도 잘하게 돼요. 말 못하는 사람도 잘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꾸준히 찾아가다 보면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파트너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능력 있는 분들도 애터미로 많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애터미를 했던 귀순 용사가 몰려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옛날에 애터미 했던 분들이 그만두시고 막 재수하고 삼수하러 다시 요즘은 애터미로 오고 있어요. 저희 팀만 해도 옛날에 애터미 하다 그만두셨던 분들이 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 집 가까운데 저랑 똑같이 애터미 사업을 형제 라인에서 시작하셨던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상황상 애터미를 그만두게 됐고 애터미를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그래? 그럼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저녁마다 내가 또 저분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그냥 밤마다 찾아갔어요. 막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뭐죠? 뭐 타트 체리가 나왔는데 잠 못 주무신다 그랬죠. 이거 드셔보세요. 맨날 밤마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애터미 얘기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은 약간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사업 얘기를 할 분위기가 됐네. 그래서 내가 오늘 날 잡았다. 오늘 끌어내고 만다. 라고 마음을 먹고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우리 5년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흘렀어요. 사장님, 사장님이 옛날에 봤던 그분들 중에 애터미를 그만두지 않은 분들은 5년이 지나니까 다 국장님, 본부장님이 됐어요. 근데 사장님 5년 똑같이 지났는데 애터미 밖에 있었는데 뭔가 변화된 게 있으세요? 없잖아요. 애터미 안에 있는 분들은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고 사장님 내일 출근하세요 하고 왔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 진짜로 저희 미팅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메 내가 말을 또 기가 막히게 하고 왔나 보네. 아주 그냥 끝내주게 하고 왔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어떻게 미팅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소영 국장님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국장님 밤마다 찾아오는 게 불쌍해서 내가 가줬어. 그게 불쌍해 보여가지고 내가 한번 가준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불쌍해 보였대잖아요. 제가 말을 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밤마다 그분을 찾아가는 노력. 집에 10분, 20분 늦게 들어가는 노력. 그걸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진짜 그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 가서 소비자를 만나서 얘기하고 뭐라도 얘기하고 오는 거. 그 노력이면 무조건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애터미에서 더 빨리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애터미를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요. 타고나는 능력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 같더라도요. 우선 하세요. 그리고 10번, 100번, 1000번 하다 보면요. 못하는 사람도 다 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노력만 하시면 능력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노력하자. 내 몸을 움직이자. 될 때까지 하자. 현장에서 뛰자. 그러면 무조건 된다라는 걸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분들이 나오시게 됐어요. 이제 파트너분들이 나오면 예전에도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또 오토 판매사가 돼야 되겠죠. 200만 원을 버는. 이제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려고 하니까 저희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소연아, 애터미에 오토 판매사가 있을까? 애터미에 오토 판매사가 어딨어? 수동으로 맞춰서 오토가 되는 거지. 너 지금부터 상반기, 하반기에 계속해서 유지해. 네가 유지해야지 네가 오토 판매사 되겠다. 그리고 너, 네 파트너 생각해. 너 오토 유지 안 하잖아? 네 파트너 다 죽어. 무조건 오토 할 생각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총장님 말씀을 잘 듣는 굉장히 착한 딸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진짜로 판매사 유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판매사 유지를 막 했어요. 두 번째도 어떻게 했어요. 근데 세 번째 되니까 아, 미치겠더라고요. 포인트 어디서 받아? 포인트 어디서 받아? 뽑을 만큼 다 뽑았는데 우리 박선희 국장님 왜 이렇게 표정이 좋으시죠? 표정 너무 좋으세요. 네. 아, 그래가지고 한 몇 번 판매사 하고 나니까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고민이에요. 오늘 누구한테 포인트 받지? 미치겠네.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또 30만 포인트 받았어. 집에 오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또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내일은 또 누구한테 받지? 내일은 또 누구한테 화장품 팔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꾸역꾸역 해 나가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힘든 게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총장님. 그래서 제가 엄마랑 교회에 가가지고 말로는 우리 엄마가 모르는구나. 내가 행동으로 얼마나 힘든지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교회에 딱 가가지고 앉았어요.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계속 울었어요. 막 이러면서 울었어요. 그럼 저는 저희 엄마가 제 힘든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어요. 우리 소연이가 힘들어가지고 우는구나. 너 그렇게 힘들었으면 말하지. 내 말했는데. 말하지. 그럼 엄마 한번 쉬게 해줄 텐데.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팡팡 울고 나오니까 저희 엄마. 소연아! 야, 대박이다. 너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야, 이번 유지 끝났어. 미쳤어. 끝났어. 넘쳤어. 무조건 해. 야, 화이팅!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진짜 이번 분기에는 죽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어쨌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감자탕을 먹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거품 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품을 물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눈을 딱 떴거든요. 근데 그때 제 첫 마디가 엄마를 보고 엄마 내가 이래도 유지를 해야 될까?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뭐라 그러셨냐? 야, 안 죽어. 이럴 때 해야지 할 말이 있어. 안 죽어. 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또 했습니다. 이럴 때 해야 네가 할 말이 있으니까 해. 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야, 우리 엄마가 진짜 계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옆에서 저를 그렇게 채찍질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제 성격에 아직도 오토 판매사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힘들었던 것보다 만약에 제가 지금 오토가 안 됐다? 그게 더 쪽팔리고 더 힘든 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스폰서는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아니면 저희 엄마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힘들면 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갈등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 스폰서가 내 가족이다. 그러면 쉬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해내야지 오토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내가 지금 오토 판매사를 가려고 진짜 부지런히 뛰고 있고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턱 끝까지 차왔다. 이런 분들은 진짜 내가 이거 한 고비 더 넘기고 한 고비만 더 넘기면 오토 판매사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뛰세요. 또 뛰면 이게 또 진짜 웃기게 포인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해내실 수 있다. 젊은 저 20대 애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해? 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쓰러졌다고 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되게 멍청하게 오토 판매사 유지를 했었던 거예요. 그냥 계속 팔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오토 판매사 되려면요. 물론 소비자가 늘어야 되지만 소비자랑 같이 내 파트너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판매사 유지하시면서 물론 포인트 채우려고 무조건 파시겠지만 그 안에서 내 파트너 될 사람을 분명히 끌어내야지 그 깔딱거리는 걸 멈추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는 힘들어도 판매사 유지 도전을 무조건 해내야 된다. 응급실 실려가도 이거는 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되셨습니까? 제가 너무 아줌마 같나요? 저희 엄마가 맨날 밖에서 하면 너 아줌마 같이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국장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도전할 때 제일 재밌게 도전했을 때가 언제냐면 국장 도전할 때 저는 너무 재밌게 했어요. 너무 재밌게 막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나 막 파트너분들도 나왔고 이제 안정권에 들었고 성장할 일만 남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국장 가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저랑 같이 제가 국장 갈 때 팀장 가셨던 좌측의 두 분, 우측의 두 분 팀장님이 뭐 건강상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네 분이 사업을 다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만두시게 됐어요. 근데 막 뭐, 오,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맞아요. 파트너가 그만두면 사실 내가 진짜 막 시간 쏟고, 사랑 쏟고, 에너지 쏟고, 돈 쏟고, 물건 쏟고, 포인트 쏟고, 다 쏟았는데 그분이 들어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 아프죠.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어쨌든 저희 가족을 봤어요. 그리고 국장까지 가면서 3년 동안 세미나를 빠지지 않고 듣다 보니까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돼. 나는 확신이 제 안에 자리를 잡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좋게 말하면 긍정적이고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 소연이는 긍정적이긴 한데 내가 참 맑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긍정적이 깨끗해요. 깨끗해. 그래서 파트너분들 들어갔는데 뭐 그냥 뭐 어쩌라고 나는 그냥 내 할 일 해야지 라는 마음을 그냥 저는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되게 감사한 일인 거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막 수렁텅이에 빠졌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어차피 나는 되는데 그게 뭐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 그치만 내가 내 할 일 계속 하다 보면 애터미는 무조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똑같이 애터미 사업 해 나갔어요. 맨날 소비자 만나고 컨택할 사람 만나고 스폰서랑 상담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고난과 역경, 슬럼프 이런 거 겪지 않고 애터미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안 겪고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내 할 일은 해야 돼요. 출근해야 되고요. 소비자 만나야 되고요. 스폰서랑 상담해야 되고요. 내 할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은 그 슬럼프를 뚫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할 일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대로 주저앉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힘들 수 있죠. 힘든 건 인정합니다. 그치만 내 할 일은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 할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뭐 스폰서가 하든 안 하든 내 파트너가 그만두든 안 두든 그냥 제가 제 할 일을 하다 보니까 개보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개보도가. 근데 개보도가 늘어난다는 거는 어쨌든 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거고 그 안에 사업할 만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하면 무조건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번째는 뭐냐? 확신만 가지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 내 할 일을 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할 일을 꾸준히 해 나갔는데
이제 요거는 제가 최근에 생각을 하면서 좀 느끼게 된 부분을 이제는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는 애터미 얘기하면 애터미 모르시는 분 있나요? 이제는 애터미 진짜로 다 알아요. 애터미 회사가 튼튼한 것도 다 알고 애터미 제품이 좋은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마케팅 플랜 제대로 설명해주면 다른 회사랑 다르네? 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뭘 모르시냐?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마케팅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어떤 확신이 없냐? 나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어요. 나에 대한 확신. 저는 일하면서 일을 할수록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나의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이 있어야 사람이 붙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게 언제 생겼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진짜로 애터미에 집중과 몰입을 했을 때. 근데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유 강사 여기 오는 사람마다 집중과 몰입 얘기를 하는데 나도 진짜 집중과 몰입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안 되네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집중과 몰입이 될까 그거는요 이유는 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인생 시나리오에 미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에 미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때문에 눈이 돌아가서 집중과 몰입을 했냐 저보다 제 파트너가 오토 판매사를 빨리 맞는 거예요. 저는 안 맞는데 제 파트너가 오토 판매사를 맞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너무 감사할 일이고 정말 축하할 일이고 내 한쪽이 안 되더라도 내 파트너를 도와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서 아 진짜 쪽팔려. 아 진짜 쪽팔려. 너 뭐하냐. 그리고 아무도 몰라. 제 파트너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나 혼자 쪽팔려. 쪽팔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제가 진짜 눈이 돌아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센터랑 1시간 거리에 살아가지고 그분을 픽업하러 갔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집에서 나가서 그분 픽업해서 센터로 출근해요. 2시간 정도. 그리고 세미나 듣고 이제 낮에는 제 이제 정해진 일정을 해요. 또 어쨌든 대소 가리지 말고 후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 일정을 다 한 다음에 9시가 되는 순간 제 소실적에 있는 그 옷가게 손님하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팀장님, 우리 대소를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팀장님, 이번 연도 가기 전에 오토 판매사 찍어봅시다. 막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면서 밤에 호프집을 그렇게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밤 새벽 2시, 2시 반 이렇게 집에 왔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 애터미 할 때는요. 총장님이 야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불안하지도 않냐? 빨리 나가. 7시인데 집에 와서 나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새벽 2시, 2시 반에 오니까요. 소연아 건강 챙기면서 해야지 소연아 빨리 들어와. 엄청 친절해지셨어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스폰서는 나한테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뭔 얘기하다 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새벽 2시, 2시 반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 그 첫 번째 있는 파트너 분이 오토 판매사가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중과 몰입을 하니까. 근데 무언가 사업적으로 결과가 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거치면서 제 스스로 나도 맨날 강의 들을 때마다 진짜 집중과 몰입이 뭔지 나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미치지 못할까? 나는 왜 그걸 못할까? 저걸 해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나처럼 해도 될까? 근데 그런 집중과 몰입의 시간을 겪고 나니까요. 내가 집중과 몰입을 했어. 나도 이렇게 열정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 나도 내 파트너랑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막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들면서 자기 확신이라는 게 그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해낼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집중과 몰입의 시간을 한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이유는 내가 찾아야 돼요. 그건 나의 숙제입니다. 무엇이 나를 집중과 몰입을 하게 만들 것인가. 근데 이거 또 다른 얘기인데,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능력이 아닌 노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 2시, 2시 반까지 파트너분하고 다니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호프집에서? 멸치 똥 땄어요. 그 이모하고 고스톱 쳐줬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애터미 얘기 한마디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거치니까 일이 되더라라는 거. 첫 번째는 집중과 몰입을 하면서 자기 확신이라는 게 생겼고요. 두 번째로 자기 확신이 생기게 된 이유는 제 스스로 제가 뭔가 좀 변화됐다고 느꼈을 때였어요. 그 혹시 김향아 단장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는 중국 분인데 그 단장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는 그분 강의를 굉장히 좋아해요. 막 열정이 넘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센터에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막 그 강의를 듣고 막 열정이 불타오른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냐? 볼펜을 들고 가가지고 단장님 저 여기다가 사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축구 선수한테 사인 받듯이 옷에다가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날은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이 시간에 그냥 말똥말똥 있느니 회장님 강의를 듣자 해가지고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 회장님이 우리는 불을 활활 피우고 있는데 마른 장작을 갖다 대야 불이 계속해서 활활 잘 피어난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늘 마른 장작일 수가 없다. 젖은 장작도 만나고 썩은 장작도 만나고 별 희한한 장작을 다 만날 거다. 근데 그런 장작까지도 활활 태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더 활활 타오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모든 장작을 태우려면 내가 더 활활 타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서 2차 열정을 받은 거예요.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뭘 했냐면요. 그 일본 분들 되게 조용한 거 아시죠? 막 그분들은 시끄럽게 막 와 이렇게 하는 게 주변에 피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애터미 세미나에서도 그런 걸 안 한대요. 그냥 막 감동받으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시고 세미나장을 안 떠나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분위기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지사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세미나장 곳곳에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감동받거나 막 열정 좋은 얘기가 나왔다 이러면 박수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게끔 시켰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세미나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일이 그렇게 잘 됐다 이 얘기를 김양아 단장님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회장님 강의를 듣고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센터에 미친 사람이 돼보자. 내가 우리 센터에 도라이가 한번 돼보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희 센터에서 그걸 했어요. 막 강사님이 무슨 얘기하면 막 그냥 박수 이것도 아니에요. 막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야 돼요. 막 박수 막 이러면서 박수 막 이러면서 박수를 쳤어요. 아 너무 아줌마 같죠?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센터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저희 팀도 그때 출근자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서 제가 국장을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원래 그런 성격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막 여기서 막 뭐라고 막 떠들고 있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화장실 가고 싶다고 손도 못 드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애터미에 와서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박수! 박수!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는 너무 좋았는데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가서 조용히 얘기를 하셨대요. 소연이가 저렇게 박수치고 분위기 좋은 건 좋은데 제가 약간 도를 넘어선 것 같다. 선을 넘어섰다. 혹시 쟤 무슨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병원을 한번 데려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웃기죠? 저도 그 말 듣고 웃었어요. 근데 뭐냐면 정말로 내 가까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느낄 만큼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변화되었는가. 우리 수도 없이 강의 많이 들어요. 변화하는 만큼 성공해야 된다. 변화해야 살아남는다. 변화만이 답이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강의할 때. 근데 정말로 내가 무언가 변화되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내가 변화돼야 할 부분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의 단점,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변화가 됐을 때 저는 그때 자기 확신이라는 걸 정말 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진짜 막 파트너 컨택할 때 사장님 저만 믿고 하세요. 제가 무조건 성공할 때까지 책임질게요. 이런 말이 그냥 막 나오더라고. 진심으로. 근데 그거 듣는 사람도 다 알거든요. 뻥으로 하는 건지 자신 없는데 하는 건지 진짜로 하는 건지 그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진짜 집중과 몰입, 변화라는 걸 하시면서 자기 확신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변화 얘기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물고기래요. 코이라고 하는 똑같은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를 어항에다가 넣어놓으면 5cm, 8cm밖에 안 자란대요. 근데 연못에다가 넣어놓으면 15cm, 25cm까지 자란대요. 근데 이걸 강물에다가 풀어놓으면 1m가 넘는 대어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지으면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한계를 지어버려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나를 한계 짓는 거는요. 누군가가 나를 한계 짓진 않습니다. 나를 한계 짓는 건 누구냐면 나예요. 나 스스로. 저도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해. 나는 직급이 낮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 하고 나 그런 거 못해. 이렇게 나 스스로를 내가 한계를 짓는 거더라고요. 남이 아닌 내가 한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계 짓지 마시고요. 까짓것 한번 해보지 뭐. 한번 해봐! 못해도 못 먹어도 고야! 이러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사업 설명 못하는데가 아니라 아유 망해도 한번 해봐. 나 애터미 한다고 말 못하겠는데 그냥 거절받아도 그냥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뭐 못하겠는데가 아니라 스스로 한계 짓지 말고 그냥 해보신다면 다 변화되시고 내가 한계 짓는 것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보세요. 52분이네요. 5분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목표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번 석세스 아카데미 때 와, 저는 애터미 세미나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몇 년간 들었고 박한길 회장님 말씀도 계속해서 들었는데 이번 석세스 아카데미 때 제가 처음으로 들렸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박한길 회장님이 우리의 현실은 지금 내 발 밑, 땅 밑, 저 밑에 내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목표와 이상만큼은 정말 하늘 높이 가져야 됩니다. 내 현실이 땅 밑에 있더라도 나의 꿈과 목표는 하늘만큼 높이 가져야 되고 이 땅 밑에 있는 현실을 하늘만큼 끌어올리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다는 건 일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수도 없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번에 그 얘기가 처음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목표가 없이 일을 한다는 건요. 결국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박한길 회장님이 하신 건 것 같아요. 지금 연말이잖아요, 사장님들. 지금 이제 연말이면 우리 2022년도의 목표가 다 나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목표를 가진 자만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목표를 세웠을 때만이 열정이 나옵니다. 목표를 세웠을 때만이 반짝거리는 눈빛이 나와요. 그리고 목표를 세웠을 때 더 많이 움직여요. 목표를 세웠을 때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우리 사장님들 연말이니까 내년도에 목표 꼭 설정하시고 이뤄도 되고 못 이뤄도 되고 이런 목표가 아니라 진짜 스폰서님과 파트너님과 상담하셔가지고 우리 2022년도에는 이 목표를 꼭 이뤄냅시다.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이뤄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잘 설정을 하셔서 정말 반짝이는 눈빛! 그 다음에 뜨거운 열정! 엄청난 행동력으로 내년 한 해 불태우셔가지고 모든 좋은 결과가 있는 사장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말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너무 귀여우시지 않나요? 네. 일단 네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 주신 우리 홍소영 국장님께 큰 박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젊고 예쁘고 말까지 잘하는 저런 파트너 한 명 내 밑에 나오면 나 성공할 텐데.'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런 분 나오실 때까지 사업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홍소영 국장님 강의를 들으시고 네 이 진한 감동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 네 3부 스피치를 통해서 같이 네 의견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천 아름의 우리 황미애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대천 아름드리 센터를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황미애입니다. 반가워요, 홍소영 국장님. 우리 인친이에요. 인스타 서로 친구고요. 아시죠? 어, 얼마 저번 달에 이제 옷 판매사 세미나 공주에서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는 못 봤는데 홍소영 국장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와 우리 인치님이시다 하면서 저한테 먼저 인사를 건네요 왔는데요. 너무 반가웠고요. 아 홍수영 국장님 뭐 인친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중에서 또 저를 알아봐 주시고 하니까 아 네. 네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어요. 정말 항상 볼 때마다 열정이 넘치시고 항상 텐션이 높으시고 항상 웃고 계시고 네 언제나 봐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너무 보기 좋아요. 저희도 이제 세미나나 줌 미팅에서 많은 강사님들을 듣다 보면은 '아 저분 정말 열정이 넘치시구나. 어떤 분은 와 정말 여유가 보이는구나. 어떤 분은 정말 말에 힘이 있으시구나.' 하는데 우리 홍소영 국장님은 정말 애터미에 미친 여자구나. 네. 정말 '아 저렇게 미쳐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코끼리 인형과 대화도 하시고 정말 제대로 미치신 것 같아서 너무 네 저도 같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성격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보다 더 뇌가 맑으셔서 30대 되면은 쪼끔 쭈그러들 거예요, 맑은 뇌가. 네. 저도 나이가 참 부럽네요, 20대. 저는 그때 애 키우고 있었는데. 네. 너무 반가웠고요.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열정 오늘 한 몸을 받고서 저도 내일부터는 뭐 조금 더 아니 좀 더 많이 집중과 몰입을 하면서 마 땅끝에 발끝에 있는 현실을 하늘 높이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우리 홍소영